저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고명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 기존 했던 것들과 이번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뭐 특별히 다르다 혹은 뭐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지난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를 일종의 최종 목표로서 이제 추진한 건 맞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특히 비핵화의 순서, 우선순위가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핵화가 이제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대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맨 앞으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핵화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되, 처음부터 비핵화를 이제 상정을 하고 북한과 논의를 하겠다. 현 정부에서는 이제 비핵화가 전면에 들어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재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겠다. 사실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제 행간회를 읽어야 되는 거고, 네. 그 행간을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른바 그랜드 바게닝이나 아니면 빅딜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일괄 타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차원에서 이제 국제사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이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비핵화를 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6개의 인센티브가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시됐는데, 국가안보실과 이제 현 외교안보팀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4개는 당장 지금 현 국제사회 제재 체제에 큰 변화 없이도 그러니까 제한적인 이른바 제재 유예라고 하죠. 제재 철회가 아니라 제재 유예를 통해서도 이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부분들인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인센티브는 이 대규모 식량 지원. 북한이 원한다면 지금도 국제 기구에서 대규모 식량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그거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송배전 시설, 전력 송전 부분이 있는데, 근데 다만 대규모 송전은 지금도 당분간 어렵겠지만 부분적인 송전 정도는 일단 제한적인 전력망걸의 연결을 통해서 충분히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식량 지원을 위해 가지고 북한의 항만 시설을 일부를 개선을 한다. 이것도 이제 가능한 거고, 병원이나 의료 시스템 인프라 개선, 그것도 이제 인도적 지원에서 가능한 거고.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국제적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북한이 이 재무부의 돈 세탁 우려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망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해제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서 이건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일단 제재 체제 안에서 지금 제재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비핵화 부분이 이제 우선순위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땐 특히 동맹은 미국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일단 비핵화 부분이 다시 재강조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 북한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걸?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이제 부정적이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 등가성 문제입니다. 북한이 특히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이제 크게 반발을 했는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반발한 이유가 핵 무력과 이제 경제 지원에 등가성을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핵을 대가를 받으면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줬고,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북한이 딜레마가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했고, 상당히 많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이 그 북한을 제대로 된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의원님,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북한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끄는 대로 과연 잘 따라올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반발할지 이거에 대한 예상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어떤 성향의 정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진보다 진보인데? 보수다 개의치 않고 네네. 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1대1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핵무력 국가임을 핵무장 국가임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의미 있어 가지고 한국 정부의 성향은 그다지 북한한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은 사실 좀 단순화시키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발 아니면 대화. 이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네네. 일종의 시퀀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만의 도발 사이클과 대화 사이클을 따른다면은 조만간 윤석열 정부를 지금은 비판을 하지만 도발 사이클에서 대화 사이클로 넘어갈 때가 되면은 한국에 손을 내밀 거라는 지금 예상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 대화가 도발 사이클에서 이제 대화 사이클로 전환하는 그 타이밍입니다. 타임을 제가 더 빨리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잘못하면 더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때는 이제 한국의 자세, 현 정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출구 전략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출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도발 사이클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유지를 하되 경제 지원을 자꾸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제 북한이 대화 타임을 좀 더 빨리 가져오는 그런 거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구사하는 거겠죠. 네.